오늘 증시 마감 함께해줄 전문가 레이준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환 차장, 우리투자증권 금원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후 정상회담이 이건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절반의 실패도 아니다. 참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확실성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입니다. 민종환 차장님께서 먼저 오늘 장세를 판단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일단 하지만 뭐 하락폭이 좀 오늘 예상보다 좀 컸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국제 신용평가사들, 그러니까 신평사들이 일단 뭐 EU 이런 신재정 협약에 관해서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신용 등의 강등을 계속 경고하면서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좀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 일단 뭐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저는 뭐 기존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번 신재정 정책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ECB, 유럽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 프로그램 악화까지 좀 뭐 같이 좀 겹으로 지금 작용을 함으로써 일단 뭐 그런 낙폭을 좀 더 키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네네. 일단 뭐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1800, 오늘 60대 정도로 거래를 마치면서 1900을 또 이탈을 크게 시켰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를 강하게 나타내는 모습인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박스권이기 때문에 1800 아래에서는 매수, 1830, 40포인트에서는 매도. 이런 전략도 지금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금원섭 대리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그런 박스권 흐름이 일단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기준만 잘 타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수익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지만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실질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고 또는 사고 이런 시점을 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정책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약발이 잘 안 먹힌다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최근에 그런 신평사 같은 것들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다른 또 이슈가 좀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60원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또다시 불안감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이 1130원에서 1160원으로 역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미 1160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수렴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수 흐름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연말 뭐 미니랠리, 뭐 산타랠리 하면서 일단 뭐 네.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연말까지 이렇게 뭐 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일단 네. 1800 초반까지 이렇게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일단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뭐 정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개입이 조금 있었지만은 뭐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어느 정도 보면 좀 어느 정도 그런 소폭이나마 어느 정도 달러를 매도를 풀면서 좀 조정을 그러니까 개입을 했었는데, 일단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일단 1170원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미국 신평사 뭐 신용등 강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수급 악화에 따른 뭐 매물 압박에 따른 뭐 환율 상승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전이었죠. 그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증시 투자 의견 하향 소식 요거까지 좀 같이 좀 나오면서 좀 환율 움직임을 더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 네. 일단 한번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그 환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매수 차익 잔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증시를 이끄는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 높아진 차익 매물 좀 부담감이 있어서 수급의 악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거기다가 또 기타계까지 지금 매도가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네. 수급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오전까지만 해도 아까 실제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그 외인, 개인, 기관 전부 다 일단은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 일단 매도세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강해지면서 그리고 나서 외인이 생각보다 많이 팔면서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일단 기관이 마지막에 일단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봐도 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기관 자금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거의 그냥 맞춰주기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에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 일단은 오늘 좀 많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말씀처럼 그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당연히 좀 일단 좀 매도세로 일단 시작할 건 예상이 됐었고 그거 외에 개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 순매수세가 좀 더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러면 매도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연말까지는요?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말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가들도 지금 뭐 대응 전략이나 아니면 전망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종원 사장님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 같이 뭐 유럽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유럽 그런 뭐 재정 위기만을 갖고 좀 많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중국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이번 같이 뭐 신재정 통합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일단은 뭐 국가 채무가 일단 GDP의 60%를 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유럽 핵심 국가이죠.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뭐 내년도 뭐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긴축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일단 이 불가피할 때 보면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말로 긴축에 나섰을 때에는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암흑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단기뿐만이 아니라 뭐 중장기로도 일단 당분간 유럽은 보지 말자. 따라서 뭐 정말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일단 뭐 잠시 주식을 쉬는 것도 많이 좀 권해드리고 있지만은 네. 하지만 뭐 주식을 뭐 정말 해야 되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단 뭐 중국 일단 바라보자. 일단 중국 관련주들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중국 움직이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국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8% 밑으로 좀 내려갈 확률 뭐 이런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좀 미국 다행히나마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좀 좋게 나오지만은 일단 뭐 워낙 유럽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면은 그런 긴축 완화 정책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빨리 당겨질 수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이 좀 곧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유럽은 당분간 보지 말고, 일단 뭐 중국 관련주 위주로 일단 매매에 임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매매를 하신다면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세요. 네. 그럼 중국 관련주는 미니 랠리도 즐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네, 뭐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워낙 주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일단 뭐 뭐 기간은 짧지만은 그래도 그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타 업종 대비 뭐 IT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뭐 굳이 매매를 한다면 일단 뭐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가격 매트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매해볼 만한 중국 관련주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업종들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자동차, 정유, 조선입니다. 거의 패대기를 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시장 수익률을 그러니까 시장 대비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지금 장본인들이거든요. 하나씩 판단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 정유 업종 일단은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지수를 많이 끌어올릴 때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1900선 도달한 이후에 많은 그 종목들 중에서 업종들 중에서 그 두 개 업종이 좀 많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약세 흐름이 일단은 그 기관의 일단은 그런 순환매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기관의 순환매가 말 그대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그동안 많이 좀 주가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런 주가에 대비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일단은 한 4, 5일 정도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정유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낙폭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업종 대비해서 일단 좀 더 한 1.5배 정도 일단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말씀처럼 최근에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강했던 증시 외에 그 증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그 업종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런 시초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런 하락세에 대해서 일단 실제 실적 측면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3, 4분기 대비해서 4, 3분기가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3, 4분기에서 4, 4분기가 좀 크게 좋지 않다는 내용이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예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에 반해서 일단 자동차 업종보다는 정유 업종이 좀 더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개사 같은 경우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증가폭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봤을 때는 두 개의 업 같은 경우에 살펴보실 땐 말씀처럼 정유 업종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정유 업종 그거 외에 또 더군다나 최근에 국제 유가는 큰 변동 없이 일단은 뭐 100불 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러함을 위해서 일단은 정유 마진까지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4, 4분기에도 좀 더 실적 같은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자동차보다는 정유. 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포함을 시켜서 조선까지 좀 포함을 시켜볼까요?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저는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 아시는 뭐 분들에게는 일단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뭐 자동차는 일단 쳐다보지 말자, 일단 매매도 하지 말자라고 아이고야. 이렇게 좀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네. 호재도 없고 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만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자동차 뭐 4분기 뭐 내년도에도 뭐 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더라도 일단 뭐 수급적으로 뭐 사주는 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사주는 주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도 주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는 뭐 펀더멘탈은 상당히 뭐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일단 수급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자동차가 일단 뭐 지금 뭐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뭐 시장 뭐 수익률 대비도 언더퍼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주는 아직까지 당분간 쳐다보지 말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뭐 수주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좀 배당 여력이 있는 뭐 현대미포조선 뭐 요 정도만 좀 관심권에 두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일단 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조선주 자체가 일단 뭐 유가하고 가장 좀 비슷하게 움직인 경향이 상당히 높았는데 상승 개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유가가 일단 뭐 $100 이상으로 가더라도 오히려 조선주는 또 반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네. 또 유럽하고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수주 취소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조선주도 뭐 크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와 조선보다는 정유일까요? 저는 정유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럼 있고. 셋 다 별로? 네, 셋다는 네. 좀 그렇게 좋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민종 사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이 있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한 종목인데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KCC가 에버랜드 2대 주주가 됨에 따라 KCC는 상승, 삼성카드는 하락이었는데 그 내용 판단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말씀하셨죠. 일단 그 에버랜드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일단은 KCC에 넘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KCC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전내 받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그런 지분을 내놓고 현금을 일단은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 구조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그런 그 구조가 진행되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카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카드 실질 주가를 봤을 때는 또는 그 외 에버랜드 주가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주당 181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 원래 있던 장부가 가격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가로 214만 원 가는 그 금액을
182만 원 일단 주당 팔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한 7,70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일단은 그 파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삼성카드 주주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악재가 돼서 일단은 오늘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7천억 이상 되는 돈이 삼성카드로는 유입이 되는 거고 KCC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이상 되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 말 그대로 그 돈을 내고 나서 그 지배 주주는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실적 말 그대로 KCC와 그리고 삼성그룹이 같이 연계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KCC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 종가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현금성 자산을 어떤 부분에서 받냐 또는 안 받냐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러한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버랜드의 지분 가치가 아무래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삼성그룹주들은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조금 더 이런 삼성그룹주에 대한 가치는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오늘 워스트 이슈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스트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신고가 찍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죠. 약세장에서도 분명히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4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가지가 안철수 연구소였고요. 한 가지가 유진테크, 이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 워낙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KTNJ, 이 내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한전기술이었는데, 한전기술을 판단을 해볼까 해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원전주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테마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화 차장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그 기관에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지난달 21일이었죠. 제4차 그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뭐 그 전부터 조금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지만은 뭐 요걸 계기로 다시 한번 일단 IT하고 조선은행 대표 수출 산업으로 원자력을 키우겠다 뭐 이런 강력한 발표를 하면서 일단 계속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기관에서 가장 매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투자 심리 호전도 있지만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워낙 많이 빠졌다는 그런 저평가 매력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대규모의 기관 매수세가 지금 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원전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어느 시장이든 정부의 비대칭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전에 그 뭐 중국 그다음에 그 유럽 중앙은행들이 통화 금리 수합을 낮췄죠. 그때 그 전날에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만기약 이상 샀던 때를 아마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정보 비대칭성은 어느 정도 어느 시장에서나 있기 마련인데 일단 뭐 이런 한전기술이나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원전 수주 소식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기관 매수세를 좀 유인하지 않았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단기 고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지금 들어가 있던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좀 매도 쪽을 좀 권하고 싶고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단기성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지 않는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뭐 짧게 끊어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은요? 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단은 어떻게 올랐나 이런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총 3가지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전력수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 중심으로 일단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가 말씀처럼 한국형 원전 수주 기대량 증가. 세 번째가 이제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일단 차세대 대표 산업으로 수출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른 어떤 그런 소문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단은 그런 방안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10만 원대까지 일단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최근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가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땐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 이제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한국원자력원건에서 일단 개발한 복합 동전기 토양 제염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1개월 내에 토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그 90%까지 제거해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최근에 한전 기술에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오염 제거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 제거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그 최근 방사능 유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렇게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통합적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신고가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비슷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 주신 것 같네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바람직하고 매력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짧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올해 마지막 그 대여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 가운데서 가장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게 바로 이 GS 리테일일 거예요. GS25 워낙 잘 아실 테고 기업형 슈퍼마켓, 이 GS 슈퍼마켓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은 올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크게 관심을 받는 공모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뭐 25,000원, 3만 원대까지 이제 괜찮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수혜를 LG상사가 받는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양호한데 글쎄요 어떤 수혜일까요? 일단 뭐 GS 리테일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네. 뭐 LG 상사하고 가장 지금 연관지어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공모가가 19,500원을 일단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일단 뭐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주 매출 해당 지분이 한 20%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현금화 시켜 본다면 일단 3,003억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이거를 일단 어느 정도 법인세 텍스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일단 LG 상사에 들어온 GS 리테일이 상장이 됨으로써 LG 상사에 들어오는 현금은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뭐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4분기에 투자했던 그런 EMP 그런 강구 중에서 뭐 생산성이 없는 강구, 뭐 카자흐스탄 지금 8강 그러니까 8강구를 좀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약간 300억 정도의 그런 상각손실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 2,300억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약 한 2,000억 정도의 그런 현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GS 리테일 뭐 가장 큰 대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장 프리미엄은 좀 더 주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LG 상사까지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주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돈을 가지고 일단 2012년부터 내년부터 그런 EMP 다변화를 통해서 그냥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EMP 사업 확대에 매년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 정도를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현금 유입이 된다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기존에는 일단 유전하고 가스전, 이런 쪽으로 좀, 이런 중심으로 일단 투자가 됐지만은, 일단 내년부터는 일단은 뭐 석탄 중심의 그런 강물자원 광고까지 그런 EMP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주가 프리미엄은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LG 상사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승은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예. 게, 왜냐하면 같은 동종업체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 뭐 현대 상사, 뭐 이런 거 주가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전망 쪽으로 넘어가 봐서 두 분의 대응 전략을 들어볼 텐데, 오늘 한국 시장에 악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를 더 끌어내린 배경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평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크레디트 스위스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2,300에서 2,17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 최저점 1,650을 예상해서 외부 요인이 안정을
시킬 때만 이제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금호스 대리님, 어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전망치가 4% 이하,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에서부터 또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시선도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시점이 과연 맞는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댈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도 일단 내년에 뭐 3.7% 아니면 그 이하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걸었던 게 일단은 EU 정상회담을 일단 약간 좀 기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망감을 일단은 지금 대체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일단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일단 통해서 일단은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이제 느리지만 일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일단은 밝힌 상황이라, 생각보다 일단 3차 양적 완화 같은 그런 대책은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을 때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11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2.7로 나와서 일단은 직전월 10월 50.8 또는 전문가가 예측했던 51.8을 상회해서 일단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가 9개월 이내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FOMC에 이런 걸고 있는 이런 큰 기대감이 일단 생각보다는 실망감 쪽으로 일단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 말씀처럼 추가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월 이후 시점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으신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렸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 미니 랠리는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미니 랠리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예요? 일단 중요한 게 1900선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1950선까지 올라갔다 계속 좀 밀렸다 다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0선 이상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FOMC에서는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면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공작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리고 또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민주화 차장님은 워낙 좀 중국 관련주를 계속 밀고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 기대감이 초과 수익률 달성하는 그런 기대감은 아니고, 저는 미니랠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말까지 1,800만 잘 지켜줘도 충분히 장은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1,900은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FOMC 수요일날 열리죠. 일단 FOMC 기대 때문에 어제 미국도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저는 FOMC 같은 경우에는 QE3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전혀 언급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나 아니면 대선을 앞둔 그런 공화당과의 마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그나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재정 통합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줬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FOMC에서 QE3 정책이 만약 실시될 실시를 할 것이다. 이런 시기를 따져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장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는 바닥을 좀 논하자면은 일단은 그런 전제 조건이 몇 가지를 예를 듣는데, 일단 저는 유로존에서 한 국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등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유로존 탈퇴 효과가 나오고, 또 다른 조건은 일단 유럽 은행 중에 한 곳 이상에서 어느 파산이 얘기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좀 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진 바닥이라는 거는 일단 ECB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가 진 바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올 안으로는 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빨라야 내년 1분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 1,800만 잘 지켜줘도 장을 선전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유럽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답 나올 거 없다라는 좀 의견이신데, 이렇게 해서 좀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금원섭 대리와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